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지닌 채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작지만 큰 변화를 주는 건강한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 상영철 원장님께 들어보았습니다. 크게 5가지 종류로 생활 습관을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음식 생활 습관이에요. 본인이 음식 생활 습관을 잘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피곤함에 매번 커피를 달고 살던 오키 씨. 커피가 몸에 나쁘다는 건 알지만 한 번 맛을 들이면 끊기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오키 씨가 달라졌습니다. 이젠 커피보다는 건강한 차를 즐겨 마신다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생활 습관의 변화를 매일 기록하며 점검한다는 오키 씨. 이것 또한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마음 생활 습관이에요.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 습관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거. 그래서 그런 습관을 하고 있다면 그걸 좀 바꾸는 거. 일에 치이고 쫓기다 보니 생긴 현대인의 고질병 스트레스. 화를 내는 것 말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유기농 아라오색 20%, 찹쌀 20%. 영남 씨의 일상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사업 관련 준비로 한참 바쁜 모습인데요. 갑자기 업무 중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영남 씨. 이렇게 영남 씨는 업무 중 잠시 1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며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쉬운 것이 호흡이에요. 깊은 호흡, 우리가 명상호흡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숨이 이제 커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이제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몸에 고였던 것들, 독소 이런 걸 뱉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호흡이에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쉬고 우리 안에 이제 고여 있는 스트레스, 독소들을 뱉어내는 시간들이어서 이런 그 생활의 방법들을 조금씩 바꾸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게 효과가 있을 때까지 하거나 이러면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내려놓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는 과로 생활 습관이에요. 나도 모르게 과로죠. 과로하는 게 많은데 실제 과로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쉬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생체 리듬도 그렇고 모든 게 일을 했으면 쉬게 돼 있는데 그런데 요즘 생활 습관,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쉬는 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을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일을 안 하고 좀 쉴 때라고 하면 또 뭐를 하나요? 핸드폰을 보고 컴퓨터를 보면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자기는 쉬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쉬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쫓기는 마음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되어 우리를 병들게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며 사는 건 아닐까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결혼 이후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가 긴장을 하지 않으면 놔버리면은 앞이 불안하고 그런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여유를 찾기가 좀 힘들었었죠. 자신에 대해서 너무 생각 많이 안 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 들기는 해요. 내 몸이나 마음이나 이런 거 돌아볼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늘 가족을 위해 살아온 영남 씨. 이제는 누구보다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은 아무도 없는 헬스장에서 자신만을 위한 땀방울을 흘려봅니다. 네 번째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환경오염 독소예요. 상당히 많은 미세먼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뭐 국가도 해야 되지만 본인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생활 습관을 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미세먼지 농도부터 봅니다. 그래서 만약 미세먼지가 높다 그러면은 마스크를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환경오염 녹소에 대한 대처 방법까지, 우리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까지 좀 하나씩 찾아가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환경 독소.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듯하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 독소 대처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황폐화되어 있는 우리 몸도 치유해야 하는데요. 체내에 쌓여있는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녹황색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후회하면 때가 늦는 법.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는 생활 습관의 변화는 우리 몸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5번째가 유전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그거 내 생활 습관이 지금까지는 내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가족력도 있고 저희 이제 친정 쪽에 부모님들이 혈압약을 드시거든요. 가족력이 큰아버님이 이제 혈압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현재도 가족력이 혈압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고혈압과 당뇨의 원인은 유전뿐인 걸까요? 2000년대 이후로 후성유전학이라는 것이 더 의학계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후성유전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유전자를 받았어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날 뚱뚱하게 태어났어요. 당뇨와 고혈압을 갖고 태어났어요. 유전적으로. 그렇게 해도 내가 생활을 잘하면 그 유전자가 발현을 하고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4가지 큰 카테고리의 생활 습관을 잘하게 되면 그 유전자는 그냥 휴면하고 있어. 발현이 안 되고 그냥 있다. 이것을 갖다가 후성유전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한 채소 섭취, 그리고 꾸준한 운동. 8주간 누구보다 노력해온 그들의 이야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킨 생활 습관의 변화. 과연 그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